안녕하세요, 누정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흥미로운 뉴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출산율 뉴스하고 그리고 또 사건 사고 뉴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 오늘은 좀 눈에 좀 밟혔던 뉴스가 이 재팬 브리스팔 투 레코드 로우.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 위기가 심화하면서 일본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추락했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뉴스, 출산율 뉴스가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옆 나라 일본이랑 과연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어떨지 좀 궁금해서 좀 뉴스를 가져와 봤고요. 저는 최대한 최신 뉴스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일 뉴스고요. 오늘자 뉴스입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2022년에 이렇게 79만 9,728명이 퇴원을 났대요. 일본에서. 이렇게 근데 이게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사상 최악으로 80만 명 밑을 밑돌았다. 그러니까 80만 명 밑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절반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2년에는 150만 명의 출생아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80만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절반 밑으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해서 우선 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본 정부 통계를 따르면은 80년대 경제 호황 이후,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이후 그 부동산 경제 버블이 꺼진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했고 2021년에는 계속 꾸준히 감소해서 1억 2,55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인구인데 우리나라 두 배가 넘죠. 그래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꾸준히 줄어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땅덩이가 세 배가 넘으니까. 그리고 또 밑에 재밌는 구절이 또 가져와 봤는데, 이는 동아시아에서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 사우스 코리아, 감소하는 인구를 한국의 노력에 좌절한 흔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인구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니까 이거를 엮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보기 쉽게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 표인데 재생이 안 되네. 잠시만요. 이 표가 재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리면 일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1.3이에요. 사실 일본이 지금 출산율이 1.3, 1.3.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0.78, 0.78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안 그래도 일본보다 인구도 적고 경제력도 사실 우리가 일본에 따라가지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0.78 대 1.4.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게 2018년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남녀 갈등, 요즘 유명하죠. 저도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이 남녀 갈등에 대해 좀 아는데, 이게 사실 2018년 때부터 약간 좀 시작이 됐어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2018년부터 약간 좀 활성화가 됐는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투 운동이라고 이게 시작이 되면서 이게 남녀 간에 이제 좀 불공평이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좀 페미니즘이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이 분명 옳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테지만 사실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세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이 90년 세대 말고 80년대, 70년대, 60년대 그 어른들의 세대에서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들이 좀 불공평을 당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녀 인권이 평등하다고
느껴지는 시대에서는 이 분들의 그 불평등을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회사에 취직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걸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 남녀 평등은 분명히 돼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90년대 세대는 사실 불평등을 당한 게 많이 없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직업을 가지면서 뭐 학업을 가지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불평등을 받아서 뭐 교육의 품질이 서로 다르거나 학원을 같이 못 가다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변호사가 뭐 사회 고위 계층이 뭐 변호사, 판사 이런 게 되려고 뭐 여성분들이 차별 받은 것도 없었고, 사실 교육의 평등을 이루면서 살아온 세대인데, 이게 갑자기 젊은 세대 사이에서 페미니즘이 발생하다 보니까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기 있는데 남자가 여자 이렇게 있는데, 여성분들이 자기네 인권이 낮다고 자신들의 인권을 올려달래요. 갑자기.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거니까, 남자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남자가 가지고 있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인권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남성분들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게 좀 이제 요즘에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남자분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사실 옛날엔 가산점이 있었는데 이젠 가산점이 없죠. 이게 뭐 여성분들이 자기들은 군대를 못 가서 뭐 차별 당한다고 하는데, 사실 남자분들도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차별, 어쨌든 이 얘기는 끝도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남자분들이 어쨌든 희생을 하면서 얻는 그런 것들을 없애가면서 여성분들이 이제 손해를 보면서 얻어간 이익들은 더 살리려고 하는 게 점점 남녀 갈등에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출산을 하면은 육아휴직을 더 많이 달라. 근데 남자분들은 휴가를 받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간의 젊은 남녀균이 갈등을 벌이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한국 남자, 한여들, 김치들 뭐 이런 악성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 여자 사이가 갈라진 게 사실 사실이거든요. 제가 느끼게 된 그 20대 관점에서 이렇게 된 거고, 출산율이, 그러니까 사실 이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18년도부터 약간 이런 기조가 있었거든요. 18년도부터 이랬고,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그렇죠. 사실 애를 낳으면은 사실 자기 애를 자기가 보고 싶은데 회사에 나가야 되고, 왜냐면은 돈을 안 벌면은 애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건 사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나라에서는 무슨 어린이집을 늘려주겠다, 충분히 일해라, 내가 너희를 애를 케어해 주겠다 이러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기 애를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건데 좀 그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일을 하면 일을 할 시간을 보장해 주겠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아질 기미가 없죠. 그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걸 잘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애를 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건데, 참 이게 참 받아들일 수가 없나 봐요. 그 국회의원들은. 결국에 환경이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울 수 있는 환경. 외국처럼 지원을 해주거나 육아휴직을 좀 많이 주던가. 그러니까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환경이 부족한 게 이 동아시아의 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먼저 남녀 갈등 우선 이걸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정책을 좀 펼쳐나가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무거운 뉴스인데, 그리스 트레인 크러쉬,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기차들이 충돌을 했대요. 지금까지 36명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장관인데 장관 바로 모가지 꺾였고, 기차가 그러니까 같은 선로에서 달리고 있던 거예요. 양옆으로 이렇게. 미친 짓이죠 사실. 그래서 뭐 지진처럼 추돌이 났고 무슨 난리가 난 건데,
이게 지금 뉴스가 단데 66명이 치료 중이다 병원에서. 이게 난데 어떻게 같은 선로에서 잘린 이걸 컨트롤을 못하나?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벌써 36명이 돌아가셨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주의 같은데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끔찍한 사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가져오지 않고, 사실 잠깐 좀 불쌍하긴 한데 좀 이건 좀 너무 인재인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요, 돌아가신 분들.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 우선은 나스닥을 잠깐 살짝 살펴보면은, 나스닥은 사실 지금 약간 보합 수준인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 이상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으면은 그냥 보합 수준인 것 같고, 지금 마이너스 0.26%, 그러니까 그냥 보합을 달리고 있죠. 우선 전체 카테고리를 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오일 쪽, 오일 가스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 오토 테슬라 쪽. 그러니까 2차 뭐 전기 자동차 쪽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를 살짝 살펴보니까 좀 보기 쉽게 해드리면은 오늘 리비안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걸 보니까 이 뉴스가 아니었는데, 수익이 좀 좋지 않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리콜 12,716대, 조수석에 잠금 리트랙터 센서를 고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사실 리비아 주식이,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뭐 루시드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 이걸 다 끌고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뉴스들 간단히 살펴보면 이 미친 주식이죠. IKDA 플러스 3,000%. 뭐한 주식인지 보니까 뭐 웰빙 마케팅 업체래요. 작물 개발도 하고, 뉴스 나온 게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뉴스인데 좀 보고 싶게 해드리면은 40분의 1 역주 분할, 그러니까 분할을 더 역주 분할을 뭐라고 설명해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엄청 쪼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이게 뉴스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뉴스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밈주 이런 느낌인데. 다음은 HPX, 백지수표 회사. 오늘 갑자기 쫙 올랐죠. HPX를 살펴보면은 없어요. 내용이 없었고, 이거 HPX는 이 뉴스인데 합병거래 승인이 됐대요. 사실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합병이 되면은 갑자기 쫙 오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정보가 없으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재미로만 알아뒀으면 좋겠고. RETA, 이것도 치료제 임상 바이오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 뉴스입니다. 신경계 질환 치료제에서 3배 증가.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거 개발하는 거를 일반인이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주식이 옛날부터 눈여겨보지 않았으면은. 어쨌든 이거 승인해서 올랐단 뉴스고, HBC는 이것도 뉴스 소식이 없습니다.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그런 내용인데, 뉴스가 많이 없고. 그 다음은 PSHG, 뭐 그리스의 본사를 넣은 운송 회사라는데, 1250, 그러니까 증권 매입 오퍼링 비슷하죠, 내용이. 그다음에 마지막 차이나 조조, 이것도 뉴스가 없습니다. 중국 주식인데, 사실 중국 주식은 진짜 조심해줘야. 중국 주식은 나오고 많이 안 나오네. 중국 주식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항 주식이 한번 당했었는데, 진짜 그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이항 주식. 좀 봐볼까? 야오피니스에서 보면 나오는데, 제가 옛날 이항 주식 하늘 나는 그 드론 있잖아요.
그 주식을 한번 진짜 좋게 봐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맨날 올랐거든요, 주식이. 근데 이게 와, 어디 갔어? 이건가? 맥스? 아, 여기 있다. 이거 제가 여기서 탔어요, 주식을. 근데 맨날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하루 만에 빡. 와, 중국 주식은 미국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좀 미국 주식에서 중국 주식을 건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잘 되는 주식을 좀 살펴보면 이 주식인데 LHDX 의료기술 회사래요. 사실 저는 이렇게 모르는 회사는 한 번씩 보는 게 취미인데 이렇게 그냥 사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냥 구글에 검색을 해봅니다. 이게 왜 떴지? 이렇게 뉴스를 한번 봐보면 툴 봐서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뉴스가 보기 편하게 해드리면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애널리스트가 여기 이건 이 뉴스네요. 독감 및 코비드에서 가장 테스트 FDA 승인을 받았네요. 우리나라 사실 FDA 승인 받는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게 건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외국 세계 뉴스 한 번씩 보여드리고 이렇게 미국 나스닥 주식 한 번씩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남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